자, 상속에 대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화면에 코드를 좀 적을 건데, 자, 이러한 코드를 한 줄 적었고요. 이렇게 메서드를 실행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숨쉬다라고 하는 출력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 객체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사람 변수를 불러다가 리모컨을 눌러서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배운 개념 속에서 A 사람 변수를 불러다 놓고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왜? 사람 설계도 안에는, 사람 클래스 안에는 이런 메서드 없으니까. 그럼 사람 인스턴스를 객체를 만들어낼 때도 이런 애는 없을 거니까. 버튼도 없을 거고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메서드도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사람 클래스 안쪽을 건드리지 않고요, 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상속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제가 여기다가 뭔가 코드를 추가하고 나면 저 에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에러가 사라졌죠. 그리고 실제로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실행이 잘 됩니다. 제가 얘를 주석을 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나오는 것보다 하나 나오는 게 좀 더 확실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건데, 나오죠. 이게 상속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상속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통 이제 상속은 유산, 뭐 재산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행위를 상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물려줄 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죠.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를 주는 걸 가지고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그게 상속이에요. 자바도 똑같아요. 자바에서 말하는 이 상속이라는 개념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법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적게 되면 이제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내가 가진 걸 물려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 extend라고 하는 이 키워드, 예약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자바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람 클래스는 동물한테 상속을 받을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걸 우리가 적어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가 물려받아져서 사용이 가능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속입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생각이 안 나서. 일단은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죠. 이거구나. 이 extend라고 하는 이 예약어, 이 단어는요, 애초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자체는 그냥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 상속할 거다, 상속받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extend.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implements라고 해서 진짜 상속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도 사용하게 될 건데, 그거랑 이 녀석은 의미가 조금 비슷한 의미지만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건 나중에 나올 거고. 자, 우리가 이렇게 extend 동물이라고 적어주면 동물 클래스가 사람 클래스한테 물려줄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건데, 자, 숨쉬다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사람 클래스엔 없는데 우리 코드상에도 없죠. 근데 사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리모컨 버튼에 있어요. 있으니까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실행도 가능한 건데, 이 개념이 왜 이렇게 있는 거냐면 물려준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얘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코드에 직접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적혀 있지만 받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메서드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수도 동일합니다. 자, name이라고 하는 이 변수, 사람 클래스에는 없죠. 이 인스턴스 변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점 찍으면 name이 나와요. 부모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물려주게 돼요. 상속이라고 하는 이 확장, 익스텐지를 사용을 하면, 얘가 없어지면 지금 당장 여기다가 네임도 한번 꺼내 놓고요.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고 에러가 전혀 없는데, 이 익스텐지 동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가 지워버리면 당장 저건 뭐라고 해요. 이제 이런 애들 없으니까, 물려받지 않으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얘네들은 부모가 물려준 걸 쓰는 거다라는 개념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부모 클래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물려준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부모는 물려주는 주체가 되는 거고요. 자식 클래스라고 하는 애는 물려받는 녀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람과 동물에서 동물은 부모가 되는 거고 사람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바를 사용하는 문법상의 표기에도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걸 표현하는 다른 문법, 다른 표기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부모와 자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물려준다라고 했는데 진짜 모든 건 아니에요, 사실. 자, 이거는 이제 접근 제어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직 접근 제어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여만 드릴 겁니다. 얘는 물려주지 않고, 일단 요거를 보시면 이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제가 하나 더 사용을 했는데 변수를 선언하는 데이터 타입 앞에다가 써줬잖아요. 우리가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걸 배우고 나서 이 데이터 타입 앞에다가 적는 거, 어제 처음 배운 게 파이널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얘는 접근 제어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 제어자도 쓰고 파이널도 쓸 거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순서는 이래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는 얘 의미 자체가 약간 이렇게 프라이버시, 우리가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사용되는 그 프라이빗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모 클래스가 이렇게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있으면 여기서 못 써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물려주는 건 기본 베이스인데 물려주긴 물려주지만 이런 게 들어있으면 얘는 또 못 물려줘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접근 제어자를 배우시고 나면 좀 더 이해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만큼이 여기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쵸?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숨쉬다의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여기는 가가 맞겠구나. 지금 사람 클래스 안에는 아무런 코드도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있는 개념으로 봐도 된다라고 했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A 사람을 눌러 값을 넣어준 뒤에 숨쉬다 메서드를 실행했어요. 그러면 얘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얘는 잘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있다고 봐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랑 동일한 효과를 보고 코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볼 건데,
자,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간단합니다. 자, 동물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변수에 리모컨 연결했고요. 이 동물 객체 안에는 인스턴스 변수 네임이 있을 거고 인스턴스 메서드 숨쉬다가 존재할 건데 얘 눌러서 여기에 값 넣었죠. 지금 테스트 2라고 하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객체 하나 또 만들어서 놨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녀석은 부모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이 인스턴스 변수 네임이라는 것과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있는 것처럼 봐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지금 얘를 눌러서 얘를 호출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과연 여기에 저장된 이 값을 얘가 인지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2라는 사람 이름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건 안 나올 것 같죠? 네,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걸 둘째치고 서로 다른 객체니까부터 생각을 해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엔 이거 볼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 녀석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봐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봐도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없을 때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있으면 이거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얘가 그러니까 얘가 물려받은 거고 얘가 제가 직접 적은 거라고 했을 때 똑같은 이름이 겹치니까 얘가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게 이렇게 코드를 적어주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 이해되실까요? 물려받아서 얘가 있는 것처럼 볼 거야. 코드는 실제로 써있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볼 거야 라고 이 상황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제가 여기에 코드를 이렇게 적어준다. 이 행위를 했다. 그럼 겹친 거잖아요. 이미 물려받아서 있는 건데 제가 똑같은 이름으로 또 만든 거니까. 그쵸? 자, 이 개념 안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부모 클래스에서 물려받은 인스턴스 변수의 name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식이 name이라는 변수를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내요. 이건 타입이 달라도 이름이 같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얘는 물려주지 않아요. 아까 프라이빗이 붙으면 안 물려준다 그랬죠. 그것처럼 자식 클래스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가 있어? 그럼 난 이거 안 물려줘. 너도 이미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가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면서 알고 있던 인스턴스 변수의 개념 똑같이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변수에 관련된 얘기고 메서드는 좀 의미가 달라요. 이 녀석은 부모가 물려주는 숨쉬다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숨쉬다를 또 썼어요. 그러면 새로운 메서드를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나 이거 안 물려줄게. 너 어차피 이거 있잖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부모가 물려준 건 물려준 건데 그거를 자식이 본인 개성에 맞게끔 변경해서 쓸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랑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어서 쓴다 라고 하면 사실상 이 개념입니다. 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끔가다 볼 수 있는 건데 이 오버라이드 얘는 이제 오버라이딩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거랑 비슷한 이름 오버로딩을 배웠죠. 오버로딩이 뭐였나요? 메서드,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 수 있는 문법이었어요. 같은 클래스 내에서. 근데 오버라이딩은 지금 이제 상속일 들어오면서 배우는 건데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의미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오버라이딩은 뭐냐?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메서드를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해서 쓰는 방식, 그런 문법을 의미하는 게 오버라이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둘 다 다형성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오버라이딩은 그럼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어차피 내가 개성을 부리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거라고 하면
그냥 메서드 따로 만들어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거 말고 그림판으로 갑시다. 자, 이제 부모 클래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자식 클래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부모, 여기가 자식. 자, 부모한테 예를 들어 이러한 애가 하나가 있고 이러한 애가 하나가 있어서 두 개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웨서드나 뭐 변수나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식이 이 부모한테 이런 걸 물려받으면 이런 식으로 점선식으로 표현을 해서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면 돼요. 이런 상태인데 자,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면 얘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느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두 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한테 이걸 물려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두 개의 메서드가 있는 것처럼 봐도 된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두 개의 메서드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자, 부모한테 두 개가 있고 자식한테도 두 개가 따로 또 있으면 메서드는 총 몇 개예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하면 네 개죠. 그렇죠? 근데 상속이라는 걸 통해서 물려받게끔 하면 부모한테 두 개가 있고 자식한테도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인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런 상황일 때 자, 오버라이딩을 안 해서 쓰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여기 두 개고 물려받았으니까 똑같이 두 개야. 얘는 그냥 있는 것처럼만 보는 거야. 실제로 만들지 않아. 네 개가 아니라 두 개야. 할 수 있는 건데 자, 오버라이딩을 만약에 했어요. 내가 내 입맛대로 쓰려고 바꿨습니다. 내용을. 자, 이 상황에서 이 오버라이딩 한 메서드는 하나의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야 될까요? 이걸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새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받은 걸 변경해서 쓴다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적으로 어때요? 유리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 얘를 이제 자바에서 문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 코드 재사용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클래스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막 관리를 하는 상황 속에 동일한 변수나 동일한 뭐 메서드 같은 게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결국 서로 다른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각 클래스마다 다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어차피 해야 되는 일도 같고 만들어야 되는 이름도 같고 상황도 다 똑같으면 그냥 하나만 만들어 놓고 얘를 물려받아서 서로 전파시켜서 공유해서 쓰면 어떨까? 여기서 말하는 공유는 값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랑 메서드 자체의 공간을 할당을 공유해서 쓰면 어떨까? 이 개념에서 나온 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의 개념,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와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선언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새로운 메서드가 하나 생겨난 게 아니라 부모 클래스가 준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다. 내 입맛대로 바꾼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럼 이제 오버라이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거는 상속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예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 이 숨쉬다라는 메서드는 이 하나의 메서드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로직만 변경이 된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라이딩해서 쓸 수 있는 개념이 있고요. 이제 이 상속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다 하면 너무 어려울 거라 조금만 더 할 겁니다. 이러한 상속의 기능을 우리가 익스텐즈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진행을 할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상속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얘한테 다 때려 박은 다음에 나머지 클래스들 이거 다 상속받아서 쓰면 우리가 코드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위험한 발상이냐면, 자,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리스트 같은 거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여기도 보면 익스텐즈라고 하는 게 쓰여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방금 배운 그 상속의 개념인데 똑같이 쓰는 건데, 자, 이 상속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요, 코드를 짜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코드가 너무 꼬여요. 상속이라는 건 부모가 있으면 자식한테 뭔가를 물려준다, 이 개념이죠. 자, 자식이 또 자식을 가질 수 있어요. 당연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 아니에요. 자식을 여러 명 가질 수 있어요. 상속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관계가 막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막 이루어져 있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밑에 가서 사용하는 이 클래스는 난리가 납니다. 여기서부터 물려받아 올 거잖아요, 계속. 그럼 여기 안에서 아주 그냥 혼돈의 도가니가 그냥 혼돈의 카오스가 열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자식 클래스 부분의 얘를 A라고 볼 거고요. 익스텐즈 부분을 is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물려주는 부모의 부분을 B라고 볼 겁니다. 자, A is B, 이거 무슨 뜻이죠? A는 B다. 자, 이걸 따져볼 거예요. A는 B다. 자, 지금 우리 상황, 사람은 동물이다. 맞는 말인가요? 사람은 동물이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러면 상속을 해도 돼 라고 인정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상속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기본적인 A-B 테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 상속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엄청나게 꼬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이라는 기능을 쓸 거면 자식이 되려고 하는 부분을 A라고 보고 부모가 되려고 하는 애를 B라고 봤을 때 A is B, A는 B다 라고 하는 이 A-B 테스트를 꼭 해보자.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동물은 사람이다. 이 상황을 완벽하게 반대로 뒤집었다라고 보면 동물은 사람이다. 맞는 말이에요? 동물은 사람이다는 틀린 말이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은. 그죠? 그러면 상속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A-B 테스트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뭐야 이거, 자, 이거 당연히 실행은 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A-B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만 상속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코드도 실제로 실행이 되고요. 문제가 없죠. 잘 나와요, 아주. 이거는 자바는 A-B 테스트를 직접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A-B 테스트라고 하는 이거는 사람, 개발자가 직접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상속이라는 관계를 쌓아 나가야지, 자바는 우리가 그냥 익스텐즈라는 거 써주면 무조건 물려받고 보는 거예요. 얘는 그런 거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코드는 실제로 실행이 되지만 이거 테스트 아주 중요하다. 이거 안 통과 못하면 하지 말자. 만약에 A-B 테스트를 따졌는데 되게 애매해요. 막 이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하지 마세요. 그때는 일단 하지 말고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애매할 때는. 그래서 확실할 때, 이 관계가 확실할 때는 우리가 상속을 통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고 메모리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을 챙겨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일단 상속이에요. 이거는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까 이런 걸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물려받지 않는다라 그랬죠. 그냥 이 사람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이 name으로서 활용이 되고 끝이에요. 우리가 알던 방식대로 쓰는 건데 물려받지 않는 개념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차이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 수퍼라고 하는 녀석 처음 보는 녀석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인스턴스 변수, 전역 변수들은 이런 식으로 추계하는 거 좋은 방식 아닌데 일단 그냥 간단한 예제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사람 숨쉬다가 실행을 하면 결국에는 이 녀석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버라이딩 됐으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부모가 어떻게 물려줬던지 간에 나는 내 개성대로 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게 실행이 되는 건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스퍼를 모르는 지금 이 상태로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얘는 앞에 있는 네임은 테스트 1 나오고 있고 뒤에 있는 네임이 테스트 2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슈퍼는요. 자, 일단 이거부터. 자, 이 디스 어떤 녀석이었어요? 객체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었죠. 그게 디스예요. 자, 이 슈퍼는 부모 클래스를 참조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게 슈퍼예요. 그래서 슈퍼를 불러다 놓고 점을 찍으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녀석들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부모가 가진 걸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사람 객체 만들었어요. 이거를 아까처럼 그럴까? 아니다. 이건 그냥 봅시다. 사람 객체를 만들었고 사람 리모컨으로 숨쉬다만 실행을 한 상태인데 사람 클래스 안에는 이 name이라는 변수를 따로 선언을 해서 초기화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존재할 때 부모한테 이거 안 물려받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물려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클래스 자식한테는 이 name이라는 변수가 부모가 물려준 건 없어요. 본인이 만든 name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슈퍼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바라볼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불러다 놓고 점을 찍으니까 얘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자식 클래스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물려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를 향해 간 겁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네임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상속이라는 걸로 엮여 있으니까. 관계가 딱 별개의 클래스가 아니라 엮여 있는 관계가 됐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 녀석이 갖고 있던 테스트 1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안착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디스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던 개념대로 이 인스턴스 변수를 불러다 놓은 건데 얘는 테스트 2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그 값으로 출력이 된 거죠. 슈퍼라고 하는 녀석. 자, 이제 상속을 배우게 되면 슈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은 좀 더 뒤에 생성자를 배울 때 또 한 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좀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지금도 물론 처음보다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하는 것 같지만 점점 사실 우리가 난이도는 올라간다.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객체를. 대신에 이런 것들을 다 개념을 확립하고 나면 이 객체는 너무나 유용하고 너무나 쉬운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좀 쓴맛이 느껴질지라도 단맛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됩니다. 이 슈퍼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는 방식도 하나 보여드렸고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제가 지금 자식 클래스한테 숨쉬다 2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얘는 부모가 물려준 건가요?
아니죠. 부모한테는 없죠. 그럼 이 녀석은 별개로 하나 생성된 메서드인가요? 맞아요. 별도로 하나 새로 추가된 메서드예요. 그럼 지금 뭐 딱 들어맞는 올바른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 네임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한 칸, 그리고 숨쉬다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한 칸 이렇게 따져 볼게요. 그다음 얘가 가지고 있는 거 한 칸, 얘가 가지고 있는 거 한 칸, 얘가 가지고 있는 거 한 칸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한 칸을 차지하지 않는 애들은 누구예요? 물려받아서 있는 것처럼 쓸 수 있지만 실제로 메모리는 추가로 할당받지 않는 녀석. 이 코드 안에서 몇 번째죠?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1, 2, 3, 4, 5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얘만 할당받지 않는 거예요. 얘는 오버라이딩이었으니까. 자, 이거 변수.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물려주지 않는다 그랬죠. 얘는 일단 당연히 한 칸을 차지해야 되고 얘도 한 칸 차지해야 돼요. 부모니까. 얘는 물려받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별개로 만들어낸 변수예요. 그냥 한 칸 차지해야 되고요. 얘도 별도로 만들어낸 메서드니까 한 칸 차지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속을 통해 얻은 이점은 이 메서드 하나의 메모리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이제 보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이 관계에서 약간의 이해를 하고 계시다라는 정도로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코드 재사용의 목적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코드 재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식이 상속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방식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중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또 알려드릴 게 일단 이 정도로 기본적인 개념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많이 열어드릴 건데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상속 밑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오리 시뮬레이션 만들기 1부터 8까지 문제가 들어있는데 일단 그거 전에 얘부터 보면 얘는 그냥 우리가 배운 개념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풀어보시면 되고 시뮬레이션 1 얘는 같이 볼 거예요. 하나만. 아이고. 자, 얘는 이제 약간의 스토리가 존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스토리 상황 속에서 가정. 자, 우리가 이제 게임 개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사수 한 명이 있는데 이 사수가 내 개발을 직접 도와주진 않아요. 근데 조언을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요구사항을 보고 이 요구사항대로 코드를 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해서 문제가 없게끔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자, 지금 1번에는 조언이 따로 없어요. 근데 1번을 해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이거 2번을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보죠. 조언 내용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1번을 완료했다. 어떤 방식을 써서 완료를 했는가 적혀 있고요. 두 번째 요구가 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1번이 완료된 상태에서 두 번째를 완료하기 위해 또 코드를 개발하면 돼요. 수정을 해 나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쭉 풀어 나가는 건데 1번에 대한 답이 2번 문제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은 이걸 고민을 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웬만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해봐도 모르겠는데 싶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이 완료된 어떤 방식을 써서 완료를 했는가 플러스 코드까지 적혀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잠깐만요. 이것까지 그냥 드리는 게 낫겠다. 자, 다시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8번까지 다 해결을 한 뒤에 문제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자, 복잡한 상속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되는 데까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념은 제가 내일 수업 때 이 문제들을 쭉 풀어드리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로보도리가 작동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그냥 문제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푸는 시간 드릴 거고 바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